부족한 좋은 사람과 술 한잔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경찰방송 TV 명사특강 강연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박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는요, 폭염주의보까지 내릴 정도로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휴가철을 또 떠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실 살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 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은요, 하고 싶은 일과 돈 버는 일이 같아서 너무도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는요,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의 프로필을 받아봤는데 엄청난 상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조직행복지원그룹의 대표님이시면서, 조직행복지원그룹 잔디아 소풍의 대표님이시면서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부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주실지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행복지원그룹 잔디아 소풍 김인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네요. 네, 역시 인격이 훌륭하신 분께서는 이렇게 인사할 때 박수를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마 박수 치신 만큼 오래 사실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저희 잔디아 소풍이라는 그런 작은 교육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서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출근할 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목적, 그냥 돈을 벌러 가기만 한다면 좀 많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좀 더 즐겁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가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한번 즐겨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저와 함께 있는 짧은 시간이 좀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시 앞부분에 프로프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GIFT, 기프트라는 그런 말을 한번 기억하시면 기프트, 그럼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선물. 선물. 네, 그렇습니다. 영어 좀 되시네요. 네, GIFT. 보통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뭔가 단어들을 하나씩 이어가는데요. 제 삶을 쭉 이렇게 지내오다가 또 조직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10년 되고 20년 되고 또 이렇게 30년 되는 그런 순간 안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직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필요한 요소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간절한 생각이었었죠. 물론 저는 기업 교육을 중심으로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HR이라고 해서 휴먼 리소스, 교육에 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제가 기프트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네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하면 어쩌면 꼭 조직 생활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도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한테도 외산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쉽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더 쉽게 질문하면 너는 뭐 할 때 기뻐? 그러면 먹을 때 기뻐요. 피자 먹을 때 기뻐요. 아니면 콜라 마실 때 기뻐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게임할 때 기뻐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좀 세대를 달리해서 성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뭐 할 때 기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쁜 부분들의 이유들을 잘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때 대답했던 마지막 궁극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 잘 키우고 남편 잘 되고 또 뭐 내가 높은 사람 되고 자격증 따고 대학 가고 막 하는데 그것을 여러 번 물어봐서 그러면 그 자격증 따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취직을 해요. 취직해서 뭐 할 건데?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뭐 할 건데? 집을 사요. 집을 사서 뭐 할 건데? 결혼해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래서 뭔데 그게? 그랬을 때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가슴 안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오직했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경처럼 우리 사람 가슴 속에는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행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솔루션, 그것도 조직 안에서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이 GIFT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프트. 이것을 정리합니다. G는 Goal and Gift예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두 번째 I, 아이덴티티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 사실은 자존감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중요한 코드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F는 이미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F가 완성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F는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맞나요? 발음 아래에 깨물어가지고 페이스,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 페이스는 얼굴 이 자체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왠지 저 사람 보면 신경질이 나. 아니 저 사람 보면 좀 무서워. 이게 뭐냐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건 뻥이고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오늘은 과거 여러분께서 살아왔던 게으름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다면 당장 내 얼굴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고 모두 성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내 얼굴 표정 자체가 좀 더 즐거운 표정 또는 온화한 모습으로 가면 되잖아요. 저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좋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EBS나 MBC 같은 데서 이렇게 그때 테스트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그 남자한테 돈을 빌려줬었는데요. 같은 사람이 옷을 그지같이 입고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니까 그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여성들이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찌 보면 그것이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얼굴 표정 안에서 이 사람은 사기칠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왠지 따뜻함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당장 얼굴 표정을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내가 삶에 있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자, GIFT, T, 마지막은 뭘까요? T, 맞춰주시죠. 가까이 있으면 제가 선물이라도 드릴 텐데 뭐네요. T, 턱팁입니다. 원래 턱팁은 이 미국 방송 있죠, AFK. 그 방송에서 한국말의 단어를 이렇게 가르쳐주던 그런 그 단어의 그런 재미난 그런 짧은 코너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차용해서 제가 턱팁,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단어를 던지면 아침에 출근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출근했니? 난 너처럼 생겼으면 출근 안 한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출근하면서 기분이 언짢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따가 김 과장, 김 부장 너무 기다렸어. 이런 상황처럼 요즘 막 휴가하시잖아요. 휴가 갔다가 딱 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장님이 없으니까 사무실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면 얼마나 그 사람이 용기를 갖고 그래 내가 더 나와서 이 친구들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지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침에 문을 열어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어떤 따뜻한 말을 해줄 것인가 하는 이것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옛말에 개구일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입을 띨 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날 하루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GIFT, 기프트라는 거죠. 그럼 한번 이 기프트를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Goal and Gift. 제가 물론 직접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을 제가 만날 수는 없지만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코앞에 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혹시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좌우명. 이쯤 되면 한 몇 분은 좀 가슴 뜨끔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이런 건 안 되죠. 좌우명이 뭔데? 이런 정도는 곤란하겠지만 좌우명이 뭔지는 아는데 내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분의 육체적인 나이는 만약에 30살이라 그래도 정신적인 나이는 13세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분명한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멋진 좌우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기본의 목표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회사는 비전,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핵심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핵심 가치에 맞춰서 우리 사실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강령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회사의 이름이 없이 회사가 없듯이 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그런 상황처럼 내가 살아서 아침에 눈을 뜬다 그래서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니까요. 예. 김수환 추기경님, 지금 뭐 제 앞에 계시진 않지만 그분께서 물어보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사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그런데 서울역을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역에 가는 것과 왜 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잊고 삽니다. 지금 내가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고 싶거나 저녁이 됐더니 또 배가 고파지는 그런 부분들은 내 몸이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배고픔은 지금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한번 답해 주시죠. 네. 저는요, 하고 싶은 일과 돈 버는 일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꿨어요. 하고 싶은 일과 돈 버는 일이 같은 사람. 이렇게 제가 카톡 메뉴에다 바꿔놨습니다. 왜? 그걸 하고 있으니까. 20년 이상 간절히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에게 제 삶을 나누고 또 그분들의 삶도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을 찾는 것이 사실은 이 무대이면서 저에겐 강의입니다. 똑같이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먼저 좌우명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가정이다. 그러면 사실은 가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부러웁니다. 제가 신입을 채용할 때 물어봐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면 자르는 거죠. 자르면 방송에서 용어가 맞나요? 아니, 쓰지 않습니다. 뭐냐면 좌우명이 뭐냐? 물어봤는데 없어요. 너네 집에 가훈이 있냐?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을 하나 보죠. 아주 어려우지 않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이름을 한문으로 써봐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S대 아니라 하버드를 나왔다 그래도 제대로 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지식이나 학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해왔느냐와 그것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이 되는 거고 벌은 꿀이 되는 것이죠. 꿀을 만드는 존재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처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몸의 배고픔이 아닌 마음의 간절함을 알아차리는 것을 기프트 안의 G로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한다고 보고요. 또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했잖아요. 보통 보면 요즘 툭 하면 죽어요. 아니면 뭐 무슨 연예인 누가 하나 죽었다 하면 같이 죽고, 또 누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본인도 힘든 상황들은 공감의 조건을 떠나서 본인이 뭔가를 갖고 있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셀프 이스템, 스스로의 자존감을 잘 살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나는 지금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죠. 묻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저는 김희식인데요. 그러면 이 군대 갔다 온 사람 대뜸 난리가 납니다. 야, 대한민국의 김희식이가 너 어디 없어? 아닌데. 그럼 또 물어보죠.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그 치악산 밑에 사는데 원주민 김인식입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 살아서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그럼 원주에는 그럼 너 하나밖에 없냐 김인식?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돈 버는 일이 같은 사람, 잔디와 소품 김인식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의 색깔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좀 반말해도 용서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누구냐? 라고 제가 물어보면 답을 주셔야죠. 뭐라고요? 몇 분 답하셨어요. 인격 좋은 사람, 잘 될 사람 답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기프트 안에서 두 번째 뭐라고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는 것을 찾아갈 때는 같이 따라합니다. 이 왼쪽으로 좀 안아줘요. 내가 어깨를 두드려요. 애썼다. 수고했다. 가끔 한번 만져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키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 물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나 여기저기서 보게 되면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애썼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만
바깥에 나가 보시면요, 십자가가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 십자가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교도소를 가냐? 십자가 그렇게 많은, 전부 다 교도소 가지 말고 다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헌법에 잘못되는 거 나와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마음의 가짐을 갖는 것. 지금 첫 번째 골도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온전히 올바라가는 나를 찾기 위한 나의 자존감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같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어요. 로또를 줘가지고요, 번호. 진짜 종이 말고 복사 종이 해서 한번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걸 해서 제가 지금 한 5년이 넘었어요. 맞으면 제가 소나타 하나 사준다 그랬어요. 근데 제발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에 닭이 있는데요, 그 닭을 굉장히 빠른 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1억에 누가 산다 그랬는데 못 팔아요, 주인이. 잡혀야지 팔지. 똑같이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 내용들은 불가능한 일에다 투자하는 것이라 되고도 남을 일에 투자하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조직 안에 있는 나의 동료에게. 하다못해 내가 식당에서 서빙할 경우는 우리 내 앞에 선배한테 잘하면 사실은 밥그릇이 하나 더 생겨요. 내가 알바하는데 사장님한테 잘하거나 사장님이 알바한테 잘하면 손님한테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 안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되지 않는 그런 확률이 아닌 되는 확률을 놓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신을 느끼고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넘어가죠.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방법. 그 중에 기본적인 태도, 애티튜드는 뭐예요? 페이스라고 했잖아요. G-I-F-T, 페이스. 얼굴 표정. 얼굴만 딱 보면,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인가? 어디서 고쳤지?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지만, 뭐 얼굴 딱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잘 살 사람인지. 그리고 예전에는 관상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나라를 지킬 사람인지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인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약간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속에 보게 되면 계속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항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됨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내가 남들에게 정말 쓸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 따뜻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쉬는 동안 얼굴 표정을 그대로 온화한 미소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죠. 준비됐나요? 저는 뭐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자, 제가 셋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준비, 시작. 아, 이거 힘들어요, 그죠? 네. 아, 어렵다. 네. 요거 이게 앞에 딱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딴 데 볼 게 아니야. 왜냐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얼굴 뒤에 있는 배경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얼굴 표정이 좋아지려면 눈빛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잡아주면 되죠. 원래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이뻐지는 거 가능한가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내 마음을 성형해서 내 몸이 성형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충분히 좋습니다. 가능하죠. 옛말에 식어든 뜰지나 말라 그랬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뭐 외형을 보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못생긴 애가 승질도 들어. 누가 친구를 하겠냐고. 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채워진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 뭐라고요? F. 세 번째. 페이스라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손 들고 맞춰주시면. 네, 좋아요. T입니다. 터키. 아침에 출근했을 때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좌우한다. 아침에 출근합니다. 자, 출근하고 가는데 보고 집에서 우리 마나님께서 나가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상황이 되면 야 정말 나가서 오늘 새 빠지게 일하고 싶은 건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학교 갑니다. 학교 열심히 가는데 야 그따구로 공부하면서 학교를 뭐 알아가니? 이러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진짜 하던 공부도 때려치고 싶지. 시험을 못 봤는데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어. 그래서 하나 이 통지표를 어떻게 집에 갖고 가지 걱정하고서 좁아지고 싶나가지고 집에 딱 갖고 왔는데 엄마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뭐 성적이 중요하냐, 우리 딸 이거면 최고지, 다음에 잘해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다음에도 또 못하겠지만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단 말이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되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우리가 요즘에 한참 많이 생기는 왕따 문제라든지 언어 폭력 문제라든지 이거 남 일이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것이 방송국이 아닌 그냥 일반 직장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장 그러는 거죠. 뭐라고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다. 자, 오른손 내밀으셔가지고 옆 사람하고 앞서시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지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있겠죠. 기쁜 언어들.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말 중에서 이 말 들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뭐 있을까요? 불현듯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한 방에 딱. 근데 그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정리합니다. 그분은 매우 불행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찬사가 한 방에 하나라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3일 안에 죽습니다.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누군가 하다못해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어깨를 갖다 쓰다듬어 줬거나 우리 인식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뭐 하나가 기억이 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못 죽습니다. 왜?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소중한 기억이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 안에서 살려주는 거죠. 아니 옛날에 월남전부터 베트남 어디에 막 가가지고 그 총알을 비오듯한 총알을 피해가지고 말이죠. 철사를 씹어먹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똑같이만큼 힘들다고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런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턱 팁이라는 거죠. 제가 조직생활을 할 때 저희 상사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제가 한 30년 조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셨던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만 하면 이게 죽고 싶은 생각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답답하죠. 그분하고 제가 8년을 근무했습니다. 8년 동안 딱 근무하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그런 걸 참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처음에 내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못 죽이고 제가 퇴직했어요. 그분도 퇴직하고 나도 퇴직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죽이 정말 잘했다. 안 죽이기. 그래서 내가 안 죽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경찰 방송 나와 강의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 하는 그 결정이 미래에도 좋은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결정이 모두에게 좋은 것인가?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시간,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미래와 바꿔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저는요, 이 GIFT, 기프트를 물론 청소년 버전, 성인 버전, 또는 직장인 버전, 또 가장 중요한 김여사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주부님들한테 다 필요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례들이 좀 달리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프트는 시작된 지는 그래도 한 16년 정도 됐어요. 16년 되면 달인이잖아요, 달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례를 갖고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행복으로 묶어서 좀 더 좋은 나의 미래를 만들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좋기만 해. 근데 내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좋은 강의는 아니고요. 그 강의를 들었는데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진짜 누가 말리지도 않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가서 본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오늘의 관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재석훈 김희식과 함께하는 이 시간 안에서 GIFT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해서 반드시 생활 안에서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G가 뭐라고요? 일단 정형 만드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당장 전화 걸으세요. 여보, 우리 집에 가오는 말이야. 지금부터 정이야, 정. 알았지?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초코파이라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부싸움 안 하는 건요,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막 싸워. 그렇지만 둘이 싸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각방 쓰지 말자. 부부싸움 하더라도. 우리 부부싸움 하더라도 욕은 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좋은 룰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조직.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레벨입니다. 아이덴티티. 뭐라고요? 나의 자존감, 나의 셀프 이스템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 그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복권이 아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이다. 마지막 비유 뭐였죠? F와 T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있었을 때 한동안 딱딱하고 제가 어디 강의를 가게 되면 제일 많이 할 때는 이 눈앞에 보고 할 때는 5,500명, 라디오 방송으로 할 때는 100만 명 놓고 사실입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막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요, 10명 중에 9명은 딱 가면 다 돌부처 아니면 전부 다 인상을 막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벌써 이미 초상집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는 잔치집이 돼 있어요. 왜? 그분들 스스로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T, 톡팁. 톡팁. 우리 이제 국산 용어로 톡팁스.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퇴근할 때 하다못해 밥 먹고 나서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네가 있어서 행복했어.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부분들을 빈말인데 제가 나한테 하는 말이 분명히 빈말인지 아는데도 기분이 좋아. 볼까요? 지나가는 할머니 붙들고 할머니 어쩜 그렇게 고우세요? 그러면 할머니 화내는 할머니 있나 봐요. 아무나 안 계십니다. 왜? 우리는 남자는 건강하게, 여자는 예쁘게,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기프트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기본은 2시간, 쭉 하면 16시간을 해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데요. 이거 뭐 그냥 주머니처럼 막 이게 마라톤이 지나가듯이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께서 기프트를 기억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나누고 또 실행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충분히 저에게 역시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저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누시면 네, 좋아요. 앉아보실까요? 네. 아니, 제가 먼저 궁금한 점은 기프트라는 단어에 대한 거는 저는 그냥 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다 하나하나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서 던져주시니까 이게 제가 저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생각, 지금 다 표정을 밝게 짓고 지금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비디오라서 시청자들 네, 그렇죠. 보이시죠? 우리 그러면 교수님께서는요, 잔디와 소풍이라는 그 회사명을 어떤 의미에서 짓게 되신 건지, 네, 잔디와 소풍, 먼저 제가, 좋은 질문. 잔디와 소풍은 잔디는 원래 밟을수록 크는 풀입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항상 성장하는 것처럼 저는 학습하고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풍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 밤 기분이 굉장히 어떨까요? 막 설레는, 설레고, 네.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한다. 사실 뭐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돈 받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출근하고 싶은 회사 이것인데 저희는 모토이기 때문에 잔디와 소풍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조직 생활하면서 제 닉네임을 잔디와 소풍으로 이미 썼죠. 벌써 이게 한 18년 넘었어요. 이렇게 계속 쓰다가 사람들이 김인식 그러면 잔디와 소풍, 잔디와 소풍 그러면 김인식 이렇게 알고 있다가 회사를 퇴직하는 날 그날 바로 회사에 딱 창업을 하면서 잔디와 소풍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18년 동안 홍보를 했다. 그러시구나. 그럼 잔디와 소풍은 일반적인 봤을 때 딱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강연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교수님께서만 그 닉네임을 쓰시는 거고 같이 계시는 강사분들은 그 닉네임을 전혀 그러면 회사가 안 되니까. 회사 안 되니까. 이 회사 이름 이제 조직행복지원그룹 처음에 이제 조직 활성화 전문으로 했다가 기업 강의로 그러니까 이 조직 활성화니까 다 팀워크라든지 으쌰으쌰 하는 거는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안에는 리더십 쪽이라든지 코칭 그리고 이제 조직의 성과 향상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몰입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좀 브랜드가 있는 그런 그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 활성화 그러니까 좀 편향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직 행복 지원으로 해서 실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회사 분위기가 좋든지 아니면 상사가 착해지든지 뭐 이런 그 사항들처럼 직원과 상사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드리면 이런 쪽에 조금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죠. 지금 이렇게 딱 뜻을 풀어주시니까 처음에 제가 딱 받았을 때는요, 조직행복지원그룹인데 잔디와 소풍 되게 매치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잔디와 소풍 어디 무슨 회사인가 제가 좀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강의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다라고 제가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어떤 분야에서 좀 많이 하시는지. 일단 그 제일 큰 덩어리는 요즘에 뭐 효자 상품이라 그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 삶을 유지하는데 재정적 도움을 크게 주는 게 강사를 육성하는 네. 부분들 하죠. 물론 봉사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한국강사협회에서 하는 그런 명강사 육성 과정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거 외에 제가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강사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특화된 그런 부분들 네. 뭐 음식점도 특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저희는 교육을 놀이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리더십이 됐든 서비스 교육이 됐든 그것을 그렇게 학습자들을 주무시게 하는 강의가 그들의 의식을 깨어나게끔 하는 네. 역동적인 강의의 기술을 한 300가지 정도 이렇게 와.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순간에 사람들을 좀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네. 참여형 공감 학습을 공감 뭐 젊은데 제가 창시자라 그러면 좀 낯뜨겁긴 한데 그런 것을 만든 지 오래됐죠. 진짜 한 30년은 30년. 오로지 그렇게 밥만 먹고 나면 계속 이렇게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또 그랬을 때 좀 행복하고. 그럼 아침에 눈 뜨시면 딱 막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시고. 아니 그 네. 잘라고 누우면 주무시려고 현장에 막. 생각나면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는 그냥 자다 깨는 게 불편해서 네. 이 보이스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다가 생각나면 이제 계속 제가 떠드는 거죠. 아하. 그럼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네. 미쳤구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긴 하지. 네. 저도 네. 꼬맹이 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를 둔 엄마거든요. 조카? 아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꼬맹이 네. 5학년인데 네. 학습에 놀이하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또 확 와닿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뭐 저희 시청자분들, 자녀분들 지금 방학이라서 다 막 네. 뒹굴뒹굴 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습을 네. 놀이처럼 할 수 있는지 네. 비법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네. 비법 하나는 네. 이제 아이들이 보는 TV를 보세요. 아이들과 같이. 네네. 그리고 그 TV를 보고 네. 그 TV에 나오는 내용의 컨셉을 똑같이 거기다 공부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장학 퀴즈. 네네. 장학 퀴즈가 공부냐 아니면 놀이냐? 놀이냐. 놀이죠. 네. 근데 공부가 TV에서 되는 나오니까 거죠. 놀이인데 그게 퀴즈를 그렇죠? 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구조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놀이하면서 건담 좋아하면 건담하고 건담, 네. 뭐 다른 부분들의 여자가 네. 다른 그런 만화를 네네. 좋아하면 그대로 되는데 그 안에다가 공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애들이 보는 걸 몰라. 잘 모르죠. 그러면 맞아요. 이제 보통, 그런 게 안 네. 되는 거니까 학습자들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성인들이 야한 네.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야한 비디오를 보여줘요. 네. 이건 지금 공공적인 장소에서는 안 되겠죠. 네. 개인에게 줄 때 그 사이사이에 영어를 집어넣으면요. 나이 60 넘은 사람이 영어 공부가 엄청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네. 원리를 제가 이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제일 먼저요? 네. 보통 어떤 분은 담배 피고 물도 먹고 저는 물 마셔요. 물 마셔.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을 보니까 자고 일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눈을 뜬다. 눈을 떠요. 눈을 뜨는데 네, 눈을 네, 뜨고 네. 하는데 네. 근데 이건 행동이고 네, 그 네.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원래 인류의 기본 생각이 놀고 싶다. 놀고 싶다. 그래서 애들은 자고 네. 일어나면 오늘 뭐 하고 놀까? 그리고 엄마를 찾잖아요. 네. 둘 중에 배고파서 아니면 놀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엄마는 친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이형 공감학습이라는 부분들을 유치하게 생각해서는 전혀 안 돼요. 네. 모든 시뮬레이션과 비즈니스 게임 그리고 간단한 스파, 팀빌딩 이것이 네. 다 놀이를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를 했는데 학습자가 자잖아요. 네. 100%다 강사의 책임이죠. 강사 책임이죠. 네. 네. 물론 오다가 한두 분이 어디서 잠 못 자고 들어왔거나 할 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조차 깨울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저는 강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왜 저 강연 중에 말씀하셨던 것 네. 중에서 들어가실 때는 초상집이셨는데 네. 나오실 때는 자취집 분위기를 네. 만들고 나오신다고 네. 하셨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처음에 딱 들어가셨는데 네. 초상집 분위기였다? 그럼 네. 그 분위기를 딱 끄는 우리 교수님만의 뭔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 비법을 꼭 배우고. 뭐 많이 네. 있는데 네. 뭐 현금을 이렇게 준다든지 뭐 이런 아, 게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준다는 그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이 남의 집 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아요. 저희 그 어르신께서 지금 아흔을 바라보고 계신데 늘 항상 이야기가 남의 집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분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갖고서 입으로만 갖고 가서 떠들어요. 네. 또 하나는 USB 하나 갖고 가서 끝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에 내가 책을 사다 보니까는 두 권을 사는 일이 있어요. 네, 네. 실수로 옛날에 샀던 그런 네. 책 또는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선물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금 요긴하게 쓸만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가부동정 이후도 아니고 네. 6.25 때는 좀 힘들었지만 네. 집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네. 저는 항상 싸갖고 가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 자리에 섰을 때 일본은 내가 먼저, 거울은 먼저 웃지 않으니까 네. 내가 먼저 웃고 겸손하게 인사하면 네. 그 사람들이 최소 나를 불쌍하게 봐서라도 나를 쳐다보거나. 근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자기 인생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얘기가 네. 되죠. 아. 혼자서 내가 훌륭하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적어도 훌륭한 강사가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겸손하고 네. 그리고 그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사실을 그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꼭 집에서 뭐 하나 들고 가요. 이것을 앞부분에 저는 인트로 5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네, 100분 네. 그러면 5분 안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5분 안에 그분들을 제가 마음으로 훔쳐오죠.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같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무엇인가를 먼저 드리는 게 네, 거기에 그렇죠. 의미가. 네, 저 지금 딱 얘기 말씀 들으니까 저도 USB만 들고 갔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다음부터는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강의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 이제 명강사분도 육성하는 네. 그런 곳에도 계시고 앞으로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뭐 1번은 그 제가 아이가 어려서 막내가 네.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더 벌으셔야 되겠다.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이제 오래 사셨는데 네. 의학기술이 좋으니까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에 대한 그런 효대에 대한 그런 계획과 돈 버는 것은 같고요. 여러 네. 사람과 다만 강사로서 제가 어떤 삶을 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300가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공개 강좌를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 프로그램 하나가 노하우고 제가 만든 게임 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걸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그 놀이가 계속 이어져서 또 다른 조직이 행복하고 또 어떤 누군가가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그것이 내가 만들어냈던 본질적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물론 제가 뭐 한국 NLP 한국협회나 아니면 네. 애니어그램 협회나 코치협회 그리고 뭐 강사협회 이렇게 여러 협회 그런 임원으로서 이렇게 문어발처럼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30년간 내가 공부해왔던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그냥 놓게 되면 어렵잖아요. 네. 그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무더운 날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또 나오셔서 멋진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경찰방송 TV 명사특강 강연 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는 조직행복지원그룹의 조직행복지원그룹 잔디와 소풍의 김인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는요, 그 기프트라는 단어가 그냥 저는 선물 하나의 의미로만 뒀는데 하나하나 떨어뜨려 놔서 의미 전달을 해주시니까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가져집니다. 가장 저는 와닿았던 게 세 번째 페이스, 나의 얼굴이, 나의 인상이 어느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저희 경찰방송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의 얼굴에 어떤 인상이 묻어나는지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요, 저희 경찰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유스트림 모든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폭염주의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다들 짜증도 나실 거고, 왜 이렇게 더워 하실 건데, 예쁜 얼굴,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좋은 인상이 되시는 그런 얼굴로 오늘 하루 멋지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멋진 강사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올라오셔서 저희 사진 촬영 좀 같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있는